네, 안녕하십니까. 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또 오늘 가장 마지막 이 연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좀 멋져 보일 수 있을까, 뭔가 더 좀 잘한 이야기를 좀 부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통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그런 저의 실패담들을 몇 가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좀 넘었죠. 15년 말에 SBS에서 그 드라이브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의 랠리 드라이버 한 명을 한국에서 뽑아가지고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한 5천 명의 지원자가 전국에서 지원을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였는데요. 제가 마지막 관문까지 살아남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저는 첫 번째 굉장히 좀 큰 어떤 좌절감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기는 조금 아까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미 국내에서 그 국내 이제 프로 레이스에서 종합 우승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한번 국제 대회 나가서 정말 쟁쟁한 해외 선수들이랑 좀 겨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바람이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해외 서킷에 가서 달려본 곳은 뉴르부르크링이라는 곳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그래서 뉴르부르크링에 열리는 경기에 가면 그나마 조금 덜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쪽에서 열리는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참가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레이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자본 집약적인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바꿔 말하면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그랬어요. 차라리 레이스를 하지 말고 승마를 해라. 그게 더 싸게 먹히겠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참가하기 위한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봤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근데 뭐 제가 경제적인 여력이 많아서 그래 뭐 그냥 그거 한번 내보고 나 나가볼래 할 수 있는 상황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저는 살아왔던 거였거든요. 이제 여러 그 스폰서가 돼주실 수 있는 만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많은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선뜻 또 손을 내밀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금액들이 좀 모금이 되기 시작했고, 또 제 퇴직금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어쨌든 독일로 이제 날아가는 거를 한번 결정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뉴르부르크링이라는 곳이, 뉴르부르크링 그 독일 여행 가서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거의 이제 몇 분 계시네요. 달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킷이 굉장히 좀 험난해요. 그 산을 깎아서 만든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한계령 옛길 같은 국도 위에서 경기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폭도 별로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네, 한 3차로가 채 안 되는 그런 폭이에요. 그래서 평지도 거의 없고 뭐 오르막 내리막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코너들이 막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인사사고가 많이 나죠.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스팔트를 벗어나면 딱 차 한 대 폭 정도밖에 잔디밭이 없어요. 앞서 틀어드린 영상은 원래 사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아니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사고 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차가 앞에 이렇게 하나 빙글빙글 돌았던 게 제가 탔던 차량인데, 회피 공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펜스에 부딪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사망 사고들이 종종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에 24시간 처음 데뷔를 하게 됐는데, 하필 2015년에도 또 사망 사고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참가할 때 주는
이 드라이버 자격증이 있습니다. DPN이라고 불리우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발급해주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니르부르크링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DPN B 라이선스를 따고 다시 DPN A급까지 따야 되는데 그걸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출전을 해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서킷에서 몇백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24시간 출전 자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아무리 제가 이제 레이스 경험이 많다고 해도 어쨌든 니르부르킹에서는 초보 레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이렇게 운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론 교육도 듣고 그리고 실제 그 북쪽 코스에서 16랩 그러니까 한 330km 정도 이상을 실습으로 달려야지만 가장 아래급인 DPN B 라이선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DPN B를 이제 결국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시간 내구 레이스를 먼저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드라이버한테 나오는 드라이버 참가용 팔찌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팔찌인데 저는 처음에 이 팔찌를 손에 찼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니르부르크링 그 6시간 내구 레이스에 탔었던 차량이 BMW Z4라는 경주용 차량입니다. Z4 쿠페였죠. 모든 걸 다 잘해낼 수 있다. 이제 모든 관문이 다 끝났다라고 좀 자만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의 첫 번째 공식 니르부르크링 데뷔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 그 아까 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먼저 보여주셨던 거. 네, 6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저 앞에 가고 있는 게 저입니다. 이건 제 뒤에 따라오고 있던 동료에 찍혔던 카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이 차량의 속도계가 나왔는데 170km로 급 내리막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핫센바흐라고 북쪽 코스 초입에 있는 구간입니다. 니르부르크링이 사실 비가 되게 자주 와요. 그 트랙이 한 바퀴 도는데 25km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해가 쨍쨍한데 저쪽 가면 비가 내리고 있고 막 그래요. 산맥 저 건너편에 가면 여기는 눈이 오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저기 사고 난 저 장소 역시 비가 왕창 내렸다가 아직 다 채 마르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마른 노면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고, 예, 저희가 이제 경험이 짧았던 거죠. 트랙이 젖어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저는 햇빛을 보면서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리막 코너에 들어가니까 도로 한쪽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km에서 차가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돌면서 멈췄어요. 그리고요, 제가 그 24시간 전체 출전 비용, 지금 이거는 이제 본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비 경기였는데 본 경기로 제가 계산했던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요 사고 한 방으로 4천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24시간 출전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다시 4시간 내구 레이스를 2경기나 뛰어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고스란히 그거에 대한 출전 비용은 플러스 알파로 저한테 부담이 오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말로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괜한 짓을 했나? 그만둬야 되나? 벌써 지금 금액이 이만큼 나갔는데 다시 이 금액을 또 들여가지고 24시간 나가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 경기 결국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왔습니다. 진짜 우연찮게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영화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알렉스 자나르디라는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카레이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레이서가 그 레이스 중에 사고로 2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고 이제 그 의족이라고 하죠. 양쪽 다리에 무릎 밑으로 이렇게 의족을 밟고 레이스 선수 생활을 못하고 그냥 그만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그 선수가 그 패럴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이클 경기에 나가서 그게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게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찾다가 보게 된 거예요. 1시간짜리 No Limits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찮게 보고 펑펑 울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참 울고 나니까 이제 다시 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겨우 이 정도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는 거는 일생일대를 두고 후회할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내구 레이스에 가서 참가를 했고요. 그날 비가 이렇게 지독하게 내렸는데 좋은 성적으로 완주를 해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24시간 출전 자격을 따내게 됐고 2016년 그리고 또 작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완주를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샷이 좀 약간 뿌옇게 나오긴 했지만 4바퀴가 허공에 떠 있는 뉴르부르크링이라는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이 플루플라츠에서 이렇게 후룸라이드처럼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가 속도가 빠를 때 이렇게 완전히 비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24시간 출전 자격을 따게 되면 이제 제 장비에 그 인증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게 돼요. 네, 사인도 이 열성 그 독일 팬에게 사인도 해줬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레이싱 꿈나무더라고요, 이 어린 학생이. 그래서 모든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더 실패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분의 남편분이요. 이분도 지금 한 67, 8세쯤 되신 할머니였고요. 이분의 남편분이 다른 경주차로 24시간을 같이 출전했어요, 저희 팀에서. 그분은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24시간 누적 출전 대회 횟수가 100회가 넘어간대요. 24시간 경기가 보통 1년에 한 몇 번 많이 안 열리거든요. 근데 거의 나갈 수 있는 모든 24시간 경기를 다 소화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 이때 나오셔서 큰 사고가 나서 또 완주를 못 하셨어요. 근데 여쭤봤죠. 당연히 내년에도 나오실 거죠? 했더니 당연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실패에 좀 익숙해져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분을 보면서 저도 저분 나이까지 뭐 죽이 됐든 밥이 되든 얼마나 더 실패를 많이 하든 열심히 한번 좀 달려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실패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버티고 지나면은 결국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자양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24시간에 도전을 합니다. 5월 달에 뉴르부르크링 24시간 경기 두 번째 주말에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새롭게 다시 국내 프로 경기 무대에도 복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레이스 쪽에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